네,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중국 증시 얘기 역시 해봐야겠죠. 오늘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셨을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뭐 하루에 6.5% 급락할 정도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제는 나와야 되나라는 분들도 좀 불안감이 많이 커지실 것 같은데 진단부터 좀 해주시죠.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직은 나와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지난주 급락 얘기가 좀 시장에서 많이 나왔고요. 뭐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약간은 틀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예. 조정부터 시켜드리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6.5% 정도 빠졌을 때 그날 같은 경우는 나왔던 얘기가 IPO 물량에 대한 부담 증가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중국 핵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중국 원자력 전력 주식 유한공사, 예. 즉 중국 핵전을 포함한 23개의 회사가 6월 2일부터 6월 3일,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IPO,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청약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일단 위안화 기준으로 8.32조, 정확히 코리아 물량으로는 1,452조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물량 자체가 IPO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청약을 하려면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됐으면 예. 팔기 전에 결제에 대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매도를 해야지 청약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현지발 얘기가 좀 있었고요. 예. 그날 같은 경우는 신용거래 및 대주거래 같은 경우는 해통증권이라든지 광발증권에 대한 여기 역시 5% 정도로 보증금을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정책적인 내용 혹은 어떻게 보면 IPO 물량 부담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 봤을 때는 기존의 상해 증시가 급락이 나왔을 때 뭐 4월 말에도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비슷하게 같은 내용이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지 증권사 얘기를 좀 종합을 좀 해드렸을 때는 일단 뭐 민생증권 같은 경우는 2007년도 5월 30일 급락가는 모습이 틀리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흥업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혹은 방정증권이라는 곳에서는 이게 좀 재밌는데요. 홍수처럼 밀려오는 식에서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흐르는 식이라는 예. 좀 약간 철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네. 급락에 대한 거를 어떤 불식을 시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 날 오늘까지 지금 오늘 1.8% 정도 오르는 상황이니까는요. 일단은 단기 조정을 매수의 기회.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쇼크가 크게 나오게 되면은요. 급반등이 뭐 테마주 이상 아닌 것 같을 경우는 급반등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쩌면 시장에 대한 우려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리포트 제목도 굉장히 중국스럽게 짓네요. 맞습니다. 예. 뭔가 멋있게 이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합을 전체적으로 해보자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신규 물량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돈들이 사실 증시에서 정말 빠져나간다면 이것이 악재가 될 수 그렇죠. 있겠지만 그것이 뭐 돈이 아예 빠져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유동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일 테고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크게 악재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 구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오늘은 또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최근에 제약업종, 의약업종이 굉장히 핫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 쪽에도 핫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해제약그룹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상해제약그룹입니다. 사실 우리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뭐 요즘에는 뭐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참 고점을 찍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것들이 역시 중국 시장에도 핫하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상해제약그룹 과연 어떤 그룹인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기본적으로 매출 구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87% 정도가 의약품 제조가 아니고 유통입니다. 그리고 제조 같은 경우는 13%는 아시다시피 제조가 아닌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약이라든지 화학, 그리고 중국 전통약품, 그리고 약품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장 질환 제품이라든지 항생제, 최근에는 건강 보조 제품까지 유통을 하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로 치면은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과 같은 유사한 매출 구조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은 좀 틀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모멘텀으로 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설립, 그 O2O라는 사업이 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러니까는 유통을 전담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출을 전제로 한다. 이게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상해 지역 쪽에서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 헬스케어 시장까지도 같이 좀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레포드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일단은 연간 18% 정도의 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UBS 증권사에 나온 걸 좀 말씀 좀 인용을 좀 해드리자면은 향후 2, 3년 내에 기존 사업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사업이라든지 DTP라 그래서 데이터 툴 플랫폼, 즉 우리도 지금 플랫폼 사업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유통에 대한 매출을 증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뭐 일단은 현재 22개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26개의 약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 같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재무 상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당사 트레이드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괴이율 같은 경우는 작년 주가 기준으로는 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재무 비율입니다. 뭐 성장성 측면에서 좀 봤을 때 지금 파란색 음영이 영업이익 증가율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영업이익 증가율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가파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라든지 O2O 사업 같은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가미된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가 혹은 재무 비율에 같이 속해 있을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차트를 좀 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상해제약 그룹에 대한 차트를 좀 띄워봤는데요. 일단 뭐 제가 중국 설명드리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차트를 띄우는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차트 분석이라는 영역, 기술적 분석 영역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해서 네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 이후부터 지금 오른 건 맞습니다. 오른 건 맞긴 하지만은 모멘텀이 있는 주식에서 그걸 어떻게 사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고요. 모멘텀 말씀을 드렸고 일단 60일선에서 지지가 있었습니다. 뭐 약간은 좀 이 포인트 정도 갭은 좀 있긴 있지만은요. 지지 있은 다음에 지금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6%는 오늘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 날 급락을 이용해서 이 종목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중국 주식에 대해서 좋은 점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많이 했을 때는 이런 타이밍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해 후강통 증시가 작년에 시작이 되면서 종목들이 가파르게 오른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약간은 재미있는 표현일 수가 있는데 의약업종,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발동이 좀 늦게 걸린 것 같습니다. 뭐 기타 뭐 인프라라든지 1대1로 관련주들보다는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제약주로서 집중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좀 맞을 것 같고요. 내용 자체도 괜찮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약 업종 중에서 유통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해 제약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뭐 한미약품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미약품 좋은 거 아니야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 구조가 한미약품과 좀 유사하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술적으로 차트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현재 구간이 지난주에 급락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고 역시 전략 구체적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전체적인 중국 증시 전략과 함께 종목 알아봤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